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에서 추석을 앞두고 언택트 한가위 추석 특집 정면 음악회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연휴 전날이라 고향 내려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 명절에 고향을 생각나게 하는 노래 안동역에서의 주인공 모셨습니다. 가수 진성 씨 어서 오십시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대기실에서 앞에 영화배우 두 분 나오는 거 들으셨죠? 예, 잠깐 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게 배우다 보니까 단답형으로 질문들 답변을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많이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도 마찬가지인 건데. 아니 요즘에 뭐 노래도 많이 하십니다만 네. 예능 프로에서 많이 나오셔가지고 좋은 입담 많이 선보이고 계시잖아요. 네, 뭐 여기저기도 불러주셔가지고 가긴 가는데 네. 사실 그냥 그거 비몽사몽간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시골스러운 모습이 아마 그런 것들이 또 어찌 보면은 조금 아직 그 다듬어지지 않은 그냥 된장 같은 뚝배기 같은 그런 냄새가 나서 그런 것 같아요. 고향이 어디십니까? 저는 전라북도 부안이라는 곳이에요. 예. 네, 그 요즘에 서해안 그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군산 바로 옆에 부안입니다. 예, 명절에 내려가십니까? 아니죠. 이번에는 뭐 제가 일도 있어서 못 내려가지만 또 국가 뭐 정부 시책이 사실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작은 거지만 그런 거라도 사실 좀 지키고 싶어가지고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근데 그 대표곡이 안동역에서이기 때문에 네. 진성 씨 고향을 안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고향이 안동 어디십니까? 이렇게 단답형으로 물어보는 분 계시는데 저는 선뜻 제2의 고향입니다. 그래요. 제2의 고향이 뭐 고향이 어디세요? 호남 사람입니다. 그래서 호남인이 안동역에서라는 노래를 불렀기에 제가 아마 전국적으로 여러분께 더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이거 안동역 처음에 녹음할 때 왜 가수들 녹음하면 이게 뜬다 안 뜬다 이렇게 감이 온다는데 감이 오셨어요? 이게 처음에는 사실 제가 타이틀곡으로 가려고 했던 곡이 아니었어요. 안동을 사랑하는 안동 가요 애향 모음집이라는 노래들이 있었어요. 예. 한 7, 8곡 됐었는데 그 중에 한 곡이었거든요. 예. 그때 이 작사가분이 견병걸 씨라고 안동 분이세요. 근데 저하고 무명 때부터 그 선배님도 지금 저하고 나이가 이제 한 3, 4살 차이 나는데 제가 한 30년 전부터 같이 무명의 길을 걸었던 이제 작가분이셨어요. 저는 가수였고 그러니까 그때 인연이 되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뭐 전화 와가지고 야 안동역이라는 이런 노래가 있는데 너한테 좀 맞는 것 같아서 부탁 좀 할게.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용돈을 얼마 정도 받고 이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근데 그때 녹음을 할 때 하고 나니까 안동에 대한 이모저모가 1% 없는 거예요. 그냥 안동역이 원래 뭐 애향가요나 어떤 그 고향에 대한 이야기의 노래를 그릴 때는 그 고향에 대한 어떤 향수나 이런 걸 달래기 위해서 사실 좀 그 지명이나 이런 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전혀 없었어요. 그냥 안동역이었어요. 지난날의 추억이. 그러니까 뭐 서울에 오면 서울역이고 부산에 가면 부산역이겠죠. 그래서 그때 녹음을 하면서 굉장히 그 대중성이 있는 노래구나. 네. 그리고 가사가 또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 못 하셨고. 솔직히 못했죠. 근데 나중에 떴다면서요, 이 노래가? 한 5년 후에. 5년 후에. 트로트는 그런 경우가 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자주 있어요. 그렇죠? 발표 당시에는 인기가 없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걸 타이틀곡으로 처음에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세월이 흘러가고 유튜브 시대가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도래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글을 올리는 분들이 아니 진성 씨 이 노래를 좀 듣고 싶은데 뭐 방송에서도 안 나오고 어디 들을 데가 없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두 분이 아니고 수백만 수백 분이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글을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사실 이 노래를 제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작사가 김병걸 선생님하고 상의해가지고 다시 편곡해서 했는데 역시 딱 맞아 떨어졌어요. 제가 고향이 안동이거든요. 그러세요? 안동인데. 아유,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냥 지날 때마다 들리더라고요. 근데 고향이다 보니까 괜찮대 노래가? 그 웅보공원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미니 콘서트를 시작으로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었죠. 2016년도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입소문으로 퍼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 이 노래는. 그럼요. 입소문으로 번져가지고 제가 이제 메들리라는 노래를 그러니까 길보드 차트라고 하는데 그 길보드 차트 메들리의 그 4대 천왕이라는 이제 그 타이틀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이제 제가 그 음반이 좀 이제 팔리는 아마 그 가수 중에 한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게 공식으로 집계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런 그 고속도로에서부터 이게 이제 그 사실
탄력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안동역이라는 노래가 뜨기 전부터 네. 뭐 내가 바보야라는 노래는가 태클 걸지만 인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님의 등불 뭐 그렇게 네. 근데 여러분들한테 어필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노래는 아니었고 그저 그 뭐 이쪽 계통에서 이제 좀 아는 분들은 진성이란 가수가 있어 이 정도였죠. 아니 그러면 이게 안동역에서 뜨고 나서 다시 진성 씨 옛날 노래도 같이 히트를 하게 되는 그렇죠. 경우겠네요. 더불어서 그랬죠. 예. 그러면서 보릿고개도 연달아 터졌고. 네, 그리고 뭐 요즘 이제 동전 인생, 예. 또 뭐 새로운 노래들, 채석강이나 이런 노래들. 안동역에서 이 노래가 워낙 데이트를 해서 네. 안동역 앞에 노래비가 세워졌습니다. 저도 지금 봤는데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 있어요. 있는데 안동역 이전하거든요, 이제. 예, 저 얘기 들었어요. 예. 근데 구역에 그대로 그냥 그걸 보존하기로 했어요. 구역에 예. 역사만 이제 이전하고. 예, 좀 뭐 어차피 상징성이니까. 예. 그래요. 직접 봐서 이렇게 딱 내가 부른 노래가 노래비까지 세워졌다 느낌이 남다를 것 같아요. 가수로서는 사실 영광이죠. 그리고 뭐 좀 폭넓게 얘기한다면 가문의 영광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분신 같은 노래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비를 통해서 후대까지 간다는 것은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근데 이 노래는 좋은 게 또 뭐 다른 뭐 울산 축제 같은 데 가서 또 울산역에서 바꿔서 하시고 그러더만. 맞아요. 그죠?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의 기관장님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또 그렇게 해달라고 주문을 하세요. 기관장분들이께서.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노래도 축제 때도 또 많이 가서 또 행사 때도 많이 부르시고. 네. 그럼 어쨌든 뭐 제2의 전성기를 만들어준 곡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당연하죠. 뭐 제가 사실 1차적으로 전성기는 없었지만 하여튼 나이가 어느 정도 된 가수이기 때문에 예. 나이가 어느 정도 된 가수이기 때문에 가수로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그 이상 뭐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거기에다 또 노래까지 알려져 가지고 더 요즘에는 사실 뭐 좀 신난다고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진성 씨가 부른 안동역에서 라이브로 한번. 예, 오늘 그 생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 자리를 저쪽 라이브 무대가 있으니까 저쪽으로 좀 이동하셔가지고 라이브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진성 씨가 부른 예전에 어디 공연장에서 한번 뒤에서 본 것 같은데 예, 직접적으로 듣는 거 처음인 것 같네요. 자, 음악 주시죠. 너무 좋습니다. 댓글도 이 작가님 너무 부럽다고 라이브를 혼자 듣는 기분이 어떨까. 고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분이 좋고 이런 의견도 주셨네요. 어떤 분이 김 부자님께서 아이들 데리고 안동 찜닭 먹고 민박하며 여행하던 시절이 벌써 30년이 돼버렸습니다. 하회마을에서 자고 일어나면 안동 고등어 구수하게 구워지면 만나게 밥 먹던 아이들 얼굴이 떠오르네요. 유교 사상이 아직 많은 곳, 보수적인 곳, 내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게 하는 곳. 예. 이렇게 또 안동역에서 노래 들으면서 안동을 여행하신 분들도 생각이 날 테고. 또 네. 안동을 고향으로 둔 저 같은 사람도 이제 고향 한번 그렇죠. 생각하고. 예. 또 이게 우리 방송을 우리 택시기사, 버스 기사님들이 또 많이 들으시는데. 그러니까요. 그분들도 신나게 또 운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이 곡 듣고. 뉴스 프로에서 또 이렇게 진성 씨 노래가 나가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저도 좀 새롭습니다, 사실. 시사 방송에서 노래한 적 없으시죠? 거의 없죠. 네. 정치에 관심 좀 있으십니까? 사실 관심이 없어요. 전혀. 근데 그 예능 프로를 보니까 네. 그 전원주택에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거기 사는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예. 예, 저는 사실 좀 외모에서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시골스러워가지고 맨 땅을 밟고 사는 그런 것이 제 패턴에도 인생 패턴에도 좀 맞는 것 같고. 텃밭 기르고. 예, 그렇죠. 그리고 마당에 뭐 조금 꽃이라도 좀 심고 예. 된장 항아리라도 한두 개 있고 예. 그래야지 제가 정서적으로 좀 저하고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됐습니까? 10년? 예, 그 11년째 됐어요. 예. 근데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진 않으세요? 아니에요. 거기 뭐 사실 저도 시내에 살았었는데 거기 살 때 방송국 다니는 거나 뭐 또 그 경기도에 다니는 거의 시간은 뭐 큰 차이 없더라고요. 그 지인분들이 놀러도 가끔 오십니까? 예, 자주 오세요. 자주 오시면은 이제 제가 옛날에는 술도 좀 좋아했고 그래서 같이 뭐 막걸리 잔도 같이 좀 나누고 그런 적도 많이 있었어요. 요즘 술은 아예 안 드시고. 지금은 아예 안 드는 건 아닌데 먹긴 먹는데 옛날보다는 아무래도 양이 줄었죠. 좀 아프셔서. 예, 과거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무명으로 굉장히 오래 예, 오래 생활하셨죠? 있었어요. 한 거의 30년 이상. 30년? 예. 근데 저는 이제 10대 때부터 제가 노래를 했는데 예. 그때는 뭐 사실 그
노래를 PR을 해서 스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고 예. 그냥 너무 어린 시절부터 그 노래가 좋아가지고 이쪽에 이제 발을 들였는데 1년, 2년 세월이 가다 보니까 나이는 이제 먹어가고 또 다른 길로 사실 좀 이직을 한다는 자체도 좀 사실 어려운 그런 입장이었고. 아니, 중간에 포기하고, 내 길이 아니다. 다른 일을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네. 노래를 노래를 포기하지는 않고 차라리 이제 생활권에서 조금 제가 힘들면 사실 돈벌이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걸 중간에 이제 조금씩 했었죠. 네. 아르바이트 삼아서. 뭐 그때 저희 때는 아르바이트라는 개념이 없었고요. 네. 저희들이 뭐 해봐야 사실 뭐 막노동판에 가서 뭐 일을 한다든가 육체적 노동 아니면 뭐 수레를 끌고 뭐 사실 그 과일 장사를 한다든가 노점 뭐 이제 그런 거였어. 아니면 돈이 좀 있으면 뭐 조그만 가게를 이제 점포를 했다든가. 근데 그런 거였죠.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노래를 불러야겠다. 노래가 그렇게 좋았습니까? 저는 이곳에 꿈이 있었어요. 예. 꿈이 있었고 제가 가고자 하는 길에 어린 시절부터 사실 이제 가정적으로 제가 조금 이렇게 그 순탄한 그런 그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예. 어린 시절부터 혼자 살아왔던 세월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런 것들을 가슴속에 이렇게 그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그냥 노래를 부르면 그 좀 편안했고 예. 예, 그로 인해서 이제 직업을 이렇게 택하자 이런 마음을 먹고 사실 덤볐기 때문에 근데 뭔가 하여튼 거기에서 좋은 결론을 이제 얻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또 집착력이 좀 이곳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우물을 파고 한 30년 가까이 뭐 옛날에 유랑극단부터 시작해서 또 뭐 쇼도 보고 영화도 보고 하는 이제 옛날에 그런 시절 동시상영관 그리고 뭐 이제 뭐 천막극장 거기다 또 메들리 뭐 음반 이런 세월을 쭉 거치면서 제가 이제 40대 초반 30대 후반 때 이제 음반을 내가지고 시작을 했죠. 근데 나는 계속 하고 싶고 의지도 있는데 주위에서 뭐 그만해라 뭐 그럴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좀 그 자화자찬격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 확신이 좀 섰었어요. 예. 내가 그 가수를 이렇게 한다라고 택했을 때는 내 노래와 다른 분들의 노래를 이제 비교도 많이 해봤고 예. 사실 지금까지 40대 중반이 되니까 그 마음 먹었던 것도 사실 약간 꺾이더라고요. 어허. 왜냐하면 나이는 먹어가고 목에 사실 어떤 그 변형이 와서 옛날 내가 생각했던 그 노래가 안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괴롭고 그러니까 술도 많이 먹고 그랬었는데 그 전까지는 확신은 있었어요. 열심히 하면 분명히 어떤 저 빛이 보일 것이다. 예.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미스터 트롯 심사도 하셨잖아요. 예, 했죠. 근데 거기 나오는 친구들도 네. 뭐 지성이처럼 오랫동안 무명생활은 안 했지만 그렇죠. 짧게 무명생활하는 친구도 예. 있었잖아요. 그럼요. 그럼 뿌듯하겠어요. 또 그 친구도 지금 뭐 대스타가 됐으니까. 뿌듯하죠. 왜냐하면 그런 젊은 친구들이 사실 트로트 세계에 나와가지고 사실 애청자나 청취자들이 젊어지잖아요. 일단 트로트에 대해서. 그러면 저변 확대가 폭이 넓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트로트를 부르는 저로서는 행복할 수밖에 없죠. 예. 거기다가 그 친구들은 또 이런 어떤 매치를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향을 분명히 우리한테 사실 이제 걸러서 나오나 그런 예. 친구들이잖아요. 그냥 아무 데서 나 가수 해야 되겠다 나온 것이 아니고 어떤 정말 브라운관이나 이런 데서 그 친구들의 노래가 예. 검증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예. 그 친구들은 분명히 실력이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예.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그런 친구들이라고 아주 저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릿고개라는 노래도 좋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 저는 이거 차 타고 가면서 라디오에서 흘러나올 걸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셨어요? 라디오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노래가 차를 갓길에 세워놓고 예. 유튜브를 찾아서 다시 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한 번 들었는데 너무 좋다. 우리 근데 이동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 사실 보릿고개 모르실걸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제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네. 저한테 맨날 그랬거든요. 뛰지 말아야 야 배 꺼진다 맨날 그랬거든요. 그러셨어요? 딱 그 말 했었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그 얘기를 듣고 자랐어요. 네. 저는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말하진 않았고 할머니가 네. 그냥 입버릇 같아요. 그랬대요. 근데 직접 겪으신 거죠, 근데. 저는 직접 가난을. 겪었죠. 아. 가난. 예, 그래서 사실 또 어머니들이 저녁에 그 긴긴 밤 그 동지섣달에 예. 너무나 그 동절기가 사실 길잖아요, 밤이. 그러면 사실 식구들한테 다 그 음식을 먹이고 당신은 그 잡수실 게 없으니까 물 한 바가지로 배를 채우시고 먼 산을 바라봤던 이런 것들이 저는 기억이 났고 그래서 제가 가사를 사실 제가 겪었던 그런 뒷이야기예요. 본인이 직접 가사를 쓰셨고. 예, 예. 그럼 이거는 그러면은 그 예전에 정말
힘들었던 분들, 뭐 네. 50년대, 60년대생 분들한테는 네. 다 가슴이 와닿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래서 아마 지금 기성세대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저한테 좀 관심을 많이 가져요. 예. 근데 뭐 어떻습니까? 뭐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행사가 많이 취소되고, 뭐 진성 씨야 뭐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 없겠습니다만. 근데 지금은 그렇죠. 후배 예. 가수들은 취소되고 하면은 경제적으로 맞아요. 크게 이제 있을 것 같아요. 그 행사하고 연결이 돼야지만 예. 생활하는데 좀 많은 보탬이 될 텐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요. 몇몇을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싸가지 없는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야지. 알겠습니다. 우리 저 엔딩곡으로 보릿고개를 저희도 들으면서 내일 명절 보내는 걸로 하고요. 이따가 마지막에 보릿고개 틀어주세요. 그 최근에 트로트가 다시 많은 국민들한테 사랑받고 있잖아요. 네. 이게 또 순간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한때 유행일 수도 있는데. 거품일 수도 예. 있죠. 좀 롱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텐데. 저는 트로트를 부르는 한 사람으로서 뭐 롱런을 해서 뭐 몇십 년이 가고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 노래이고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의 인생의 희노애락이 여기에 배어있는 그 세월을 같이 동반했던 노래이기 때문에 예. 꺼지지 않고 그냥 불꽃 유지하면서 명곡들이 많이 나오고 저변 확대 폭이 좀 넓어졌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명 시절을 오랜 무명 시절을 거치고 이제 뭐 속된 말로 대스타가 되셨으니까 후배들한테도 바라는 것도 있고 뭐 그럴 텐데 저는 그 정동원 군이 보릿고개 노래를 부를 때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근데 정동원 군도 보릿고개를 전혀 이해를 못할 텐데 어디 부분에서 감동을 받으셨을까? 저는 이제 사실 그 친구의 노래에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예. 물론 노래도 참 잘하는 친구였지만 그가 살아왔던 어린 시절에 그 제가 사실 예전에 이제 저의 유년 시절에 어떤 그 과거의 여행이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그 친구가 또 제일 어렸잖아요. 13세 어린 친구에 저는 그보다 더 어렸을 때 논두렁 밭두렁 다니면서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사실 가정적으로도 약간은 이제 조금 부모님들과 이런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저하고 뭐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그 지난 과거의 아픈 추억을 생각하니까 그냥 한없이 나도 모르게 주책바가지를 떨었습니다. 그때 사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칠 때가 됐는데 진성 씨의 보릿고개 노래는 엔딩 음악으로 틀어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추석 인사 팬들에게 네.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뭐 YTN 하면 뉴스 정말 세계적인 뉴스의 본산지다. 공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가수가 나와서 또 여러분께 노래를 들려드리니까 YTN 많이 유해졌어 또 이런 얘기 들을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다른 방송에서 나와서 노래하는 것보다요. 여러분 요즘에 사실 그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네.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이 뭐 사실 아름다움만 있으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약간은 굴곡은 있어야지만 인생의 진정한 참맛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좀 힘드시면 좀 참으시면 분명히 내일은 우리에게 웃을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옵니다.